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행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게으르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그렇게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죠. 네, 여행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카페 회원분들 대상으로 자산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런 분이 한 분 오신 적도 있어요. 그분이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일단은 여행을 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돈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카드 할부로 긁겠죠. 그렇게 긁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12개월로 긁고 나서 12개월 동안 그거를 갚아나가는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실 때도 겨울인가 봄 초였나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해 여름에 여행을 갈 거를 이미 다 결제를 해놓고 할부 빚을 이렇게 안고 와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오셔서 저는 이제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 좋은 걸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여행부터 조금 줄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시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이거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런가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여행만큼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행이란 게 되게 가치 있는 거고 좋은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얻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행의 단점은 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돈을 얼마 안 쓰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계획해서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비행기 값이라던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란 거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려면 적어도 아까 그분처럼 카드를 미리 긁어서 갚을 생각이 아니면 적어도 돈을 모으면서 그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행위를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갈 때 할부 긁어서 가는 건 좀 당연히 좀 권장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돈을 단순히 모아서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최선의 것은 여행을 가기 위한 돈을 벌어서 가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행 갈 돈을 물론 벌죠. 나는 월급 받는 게 나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목표가 여행 가려는 건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을 모을 수도 없는 거고 하다못해 집을 살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집을 사는 거 이런 거 다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에서 자유로운 법이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자금적인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또 뻔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모으는 행위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돈을 써야 될 거를 못 쓴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거를 조금 포기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월급을 받고 모으고 쓰고 하는 것의 그 패턴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을 그냥 다녀오려면 월급 외의 소득을 벌어들이세요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제 머니버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족한 월급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저번 영상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펀드 수업 자료도 올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이 여행을 가려는 분들한테 조금 약간 설득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월급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월급의 소득을 만들어세요 이렇게 끝나면은 너무 그 잔소리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약간은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제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월급의 소득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서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자본금을 덧대고 거기에 내가 좀 일정 지식이나 정보나 내 노력을 조금 덧대어서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대부분은 부업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투자라는 형태로 말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분류가 좀 애매한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첫 번째인 부업의 경우에는 그냥 어디 빵집에서 알바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금융소득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업의 종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광고 소득의 일부분을 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저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그 수익의 일부분을 가져가거든요. 그럼 그 수익이 제 소득이 되죠. 그럼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막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제가 영상을 찍지 않는 중에도 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소득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유튜브를 하는
조금의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부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 투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경계선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경계선이라는 거는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내가 적극적인 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뭔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유튜브 말고 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이런 그런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여행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블로그 하고 뭐 책 쓰고 유튜브 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 돈으로 또다시 여행 가고 또다시 그걸 또 해서 여행 다니면서 소득을 만들어내서 또 여행을 가고 이걸 또 반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잖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월급의 소득을 만들어낸다는 첫 번째 개념은 부업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알바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투자에 가까운 형태로 해낼 수 있는 부업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 유튜브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검색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가진 자본금을 덧대서 투자를 해서 소득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 펀드, 부동산, 뭐 경매, 뭐 다른 실물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선뜻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예금 통장에다 적금 통장에다 넣어두면 그걸 잃지는 않는데 왠지 잘못했다가 잃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소득을 만들어내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고 보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머니버디 채널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얘기도 했고 펀드, 투자, 재테크라는 수업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어쨌든 이 투자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려고 투자를 한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1억을 만들 거야, 10억을 만들 거야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계속 불려나가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가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이 소득을 따로 모아서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월급 외의 소득을 모아두는 수익금 통장을 만드세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면 이 100만 원을 수익금 통장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계속 투자를 해요. 그래서 또 100만 원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또 수익금 통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한 번에 해외여행을 빡 갔다 온다던가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베이스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내가 10년 뒤에 내가 넣어둔 1,000만 원이 1억이 돼서 10억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 1,000만 원을 계속해서 굴려가면서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다못해 만 원이든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베이스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말고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부동산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해서 이 부동산이 나중에 1억, 2억 오르는 거를 그냥 그렇게 도박하듯이 베팅하는 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이걸 월세를 나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이라도 계속 받아서 1년 동안 20만 원 받으면은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그럼 그 240만 원을 모아서 내가 여행을 다녀오겠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부동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투자를 그런 관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그런 관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요즘에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열기가 확 식긴 했지만 비트코인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인생 역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를 할 때요.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업해서 소득을 내는 것처럼 우리 월급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계속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생 역전 하려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나한테 결과물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먼 미래에 딱 패를 깠을 때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개념이 아니게 될 가능성도 아니고 그때그때 나한테 결과물이 돌아오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내가 그래 나는 매달 이렇게 수익을 내는 주식을 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그냥 빡빡빡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수익을 낸다는 거는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든 먼 미래에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든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 욕심으로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자본금을 잘 굴려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 채널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저랑 비슷한 눈높이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내 생활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미래에 이따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인데 왠지 이따만큼 부자가 될 것 같지 않거든,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1년에 10% 정도만 수익을 내면요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해? 여행 가시는 겁니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서 휴가 때 여행 안 가시는 분 있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달 뒤면은 여름 휴가 시즌인데 그때 수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갔다 오고 여행을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다녀오는 돈 어떻게 해요? 카드로 그냥 쓰나요? 그동안 모아뒀던 거 이렇게 아깝게 써서 그렇게 탕진하고 오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어들이는 뭔가 행위를 하는 그런 거부터 좀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행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 얘기하면 막 학을 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여행이라는 거는 돈을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면 여행 못 다녀. 돈 버는 거에 집중하면 난 여행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여행 가요. 그리고 길게도 갔다 오고. 근데 그 여행을 갔다 올 때 어떻게 갔다 오느냐? 이 경제적인 준비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 말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매체인 흥부여자데카자라는 카페에 수익 인증 같은 걸 올리는데 그 수익금 어디다 쓰나요? 이런 데다가 쓰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는 그런 목표가 뭐냐, 목표의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되게 막연하게 돈을 버는 거 이런 거 말고 내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여행이란 것과 크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소비 부류이고 그리고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투자 수익으로 엑스트라 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분 좋게 쓰고 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만들어 가는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면요. 이 금액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1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면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200, 300, 500만 원의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상의 투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은퇴를 하고도 여유 있게 살아갈 정도의 그런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10%만 난다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실력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금이 제한적이더라도 보다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1년에 막 3,000만 원, 5,0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치에서부터 좀 먼저 탈출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현실 가능적인 수준에서의 투자 수익금을 세팅을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뭘 할지를 좀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 계획의 폭과 범위와 깊이를 계속 넓혀나가는 것. 네, 그런 것으로 현실적인 목표 수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건데 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주식 그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펀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들 다양하게 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 채널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그런 얘기들 이렇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에 좀 공감이 가거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면 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